목을 보겠습니다. 하월지목 근건엽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름의 목은 근건 이게 건자는 마를 건자예요. 마를 건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쓸 때 이렇게도 씁니다. 일반적으로 간체자로 이렇게 쓰입니다. 근건엽조입니다. 뿌리부터 나오죠. 여름 근건 뿌리는 마르고 잎사귀는 조열하다, 조다, 조다. 이것도 역시 마르다는 얘기입니다. 건조하다 이 뜻입니다. 근엽이 건조하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이 차지 구리 능신 요것은 근건엽조하기 때문에 요러요러하게 나무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렇게 된다는 이 말 안에는 그 인생의 통변 내용도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명조의 통변이 안에서 같이 있는 거.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고전을 읽을 때 문장 따로, 해석 따로, 통변 따로라는 생각을 하시면 공부가 절대 늘지 않습니다. 저의 그게 공부는 방법인데요. 저는 문장과 해석과 의인화된 해석이죠. 비유법이죠. 그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 명조에 대한 통변 해석까지 쭉 확장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공부를 합니다. 항상. 음, 명리뿐만 아니라요. 자미도수, 뭐 주역, 제 강의하는 주역, 하락이수, 김은등과 모든 것을 고전에 근거해서 이런 말을 그, 어, 임상, 실증, 통변까지 항상 곁들이는 겁니다. 확장 해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일관되게 쭉 그 말과 번역 해석과 통변이 삼일치가 돼서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그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문장을 이해하는 그 정도가 좀 낮거나 수준이 미흡하거나 뭐 이러면 그 말 따로 통변 따로 문장 따로 해석 따로 전부 다 따로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의 공부는 방법입니다. 시종 저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요것에 대한 이해가 지금부터 있어야 돼요. 일테면 이 반이라는 것은 그 앞에 반굴지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반굴 여름에 봄에 목 있죠? 그러면 화가 온난하면 반굴의 근심이 없어요. 반굴의 근심. 아시겠죠? 이 반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굴. 반굴이란 얘기, 이 반자가 또 나와요, 여기에서. 여름의 목에 반자가 또 나오죠? 반굴은 반굴인데, 여름에는, 봄의 목은 화가 있으면 반굴이죠? 반굴에 근심이 없는 데에게 반과 굴을 나눴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어찌됐거나 반하기도 굴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져야만이 반굴에 근심이 없기도 하고, 반굴에 근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죠? 이 반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난진지모, 불진지모라고 했습니다. 난진, 불진, 나가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봄의 목에서. 이 반은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그런 모양. 그래서 요, 요, 요 반이 요 그런 명자 대신에 돌석자를 써서 이게 뭐 반석할 때 반자입니다. 너럭바위 반자 쓰기도 하고 요 반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주역 건, 곤, 둔, 몽 이렇게 나가잖아요. 주역 괴 64개 순서가 이 둔괴 초요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둔괴 초요에 반환이라고 돼 있어요. 반환. 이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반환. 반환이란 얘기는 반환. 머뭇거리면서 두리번거리고 머뭇거리면서 나아가지 못하는 모양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반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건 운명학적으로도 풀어야 돼요. 불진, 나아가지 못한다. 예? 예. 반환이라고 돼 있습니다. 둔께 초요. 둔께 초요에 반환이라고 돼 있어요. 이 반자예요. 마치 큰 강물에 막혀서 나아가지 못하는 모양과 같은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모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진 이렇게 표현을 제가 했어요. 불진.
나아가지 못한다. 불진, 뭐 이렇게 난진 이렇게 써도 됩니다. 나아가기 어렵다. 이 뜻입니다. 운명학적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여름의 목은 나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나가지 못할 수도 있고 곧바로 직진할 수도 있고 곧바로 나갈 수도 있고 이 뜻입니다. 뿌리 모양을 얘기하죠. 뿌리 모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얽히고 설키고 해서 구불구불해서 할 수도 있고 곧바로 뿌리가 쭉쭉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이 뜻이에요. 그 모양으로 명운적 해석까지 통변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저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것을 문장과 번역과 임상 통변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책을 다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장 따로 번역 따로 통변 따로 이렇게 따로 놀면 죽어도 책을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제 공부 방법. 사실은 저는 숙지숙달만이 비법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숙지숙달만이 비법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비법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의 비법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저의 비법일 수 있습니다. 구리능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굴입니다. 굴. 굴. 꿀리는 거예요. 꿀리는 거. 꿀리는 겁니다. 여기 난신, 여기 난신. 나아가기가 어렵다. 나아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술이 둔께잖아요. 둔께는 큰 강물이 앞을 마루막고 있으니 이렇게 나아가기 어려운 모양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맞습니다. 굴이 능신입니다. 꿀릴 수도 있습니다. 꿀려요. 남보다 꿀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은 불운을 얘기하고 신은 호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굴신을 얘기합니다. 인생살이 하면서 실의 뭐냐면 맘먹은 대로 이루어진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맘먹은 대로 뜻대로 맘먹은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반직, 굴신 이렇게 그 명확한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나아가지 못하거나 곧바로 나가 꿀리거나 꿀리지 않고 자기 뜻을 펼치거나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도대체 오행을 어떻게 만나야 되냐가 이제 나머지의 이제 공통공감의 이제 설명이에요. 여름에 목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죠? 약간 봄의 목보다 조금 복잡한 변수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냥 화만 있으면 봄의 목은 화만 있으면 그냥 한굴에 근심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만난 오행 따라 다릅니다. 욕, 득, 수성이 성자연주의다. 그러니까 이제 왕성하게 술을 좀 많이 만나면 성자윤지력이에요. 자윤지력. 자윤하는 조력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불가소, 진실로 없어서는 안 된다. 이 소는 없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소는 적다란보다도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먹은 수가 우선이에요. 수화를 놓고 보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음양오행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음양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음양과 오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양과 오행 중에 음양을 고유의 영역으로 놓기도 하고요. 오행 가운데 목금 그 다음에 수화 목금부터 씁시다. 수화 먼저 쓰고 목금 놓고 이렇게 토를 별도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행 가운데에서도 수화가 음양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수화가. 그래서 이 목과 금은 수화의 배합 문제가 가장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행 안에 수화를 오행 안의 음양으로 놓고 보시는 관점을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권해드리는 거예요.
예, 음양의 대국적인 음양, 그 사시 음양을 그냥 1년에 두 기운으로 놓고 보는 거 있죠? 음양 두 기운이 소식 승강하는 거. 이 기운을 놓고 이 대강을 큰 범위에서 놓고 오행 중에서도 수하를 일종의 오행 음양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그렇게 궁통보감을 이해하시면 이해하는데, 궁통보감이라는 텍스트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와 화 얘기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성하면 자윤지경, 일종의 수생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름에 목이 수생하면 자윤한다고 돼 있네요. 자윤을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또 통변 용어예요. 자윤을 풀 줄 알아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진실로 없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가 없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이 뜻입니다. 이 성이란 얘기는 참으로, 정말로 막 이 뜻이에요. 정말로 이 뜻이에요. 정말로 수가 여름에 없어서 안 된다. 딱 그 뜻입니다. 절기 화왕입니다. 화왕. 화왕절에 목이면 목생화 돼서, 자, 수생목 목생화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화가 왕성한 것을 간절하게 또 꺼립니다. 이 절자는 절실하게 간절하게 꺼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화지호예요. 분화지호. 분화란 얘기는 분멸을 얘기합니다. 불타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분화란 얘기는 사전적 의미라는 것이, 분이라는 얘기는 분멸자예요. 분멸자. 죽는다는 것까지 해석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목이 사라져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화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 화란 얘기는 재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화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불타버려서 멸망해버린다,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화는 깨끗이 자기 속성을 버리고 재로 싹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목이 재로 확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목이 재로 확 바뀌었다는. 목이 재로 바뀐 이 화는 좋은 개념인지 나쁜 개념인지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로 이위형, 그래서 흉하다고 본다. 화가 왕한 것은 흉합니다. 이미 화가 왕한 것은 목 자체가 타월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이미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죠? 네. 나라는 것이 이미 없어져 버렸으니, 이게 분화란 얘기는 이게 분멸됐다는 뜻입니다. 타서 없어졌다는 뜻이고, 이게 화했다는 뜻입니다. 채로. 정확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정확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쯤 해서, 요게 흔히 말하면 이쯤 해서는 꼭 나와야 될 말이 수화기제예요. 이쯤 돼서는 수화기제입니다. 수화기제. 저는 비교적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비교적 출전을 가급적 다는 걸 좋아해요. 출전. 이게 반자 같은 경우도 수리 둔께 초효에 나오는 반환이라는 글자에서 찾은 거예요. 네. 그래도 이 자윤이란 말도 다 출전이 있어요. 다 찾으셔야 돼요. 공부를 하실 때. 네? 이 분화라는 얘기는 적천수에도 있는 표현이에요. 적천수에도 이 분자는 있는 표현입니다. 다 이런 걸 다 찾으셔야 돼요. 이 글자가 어디서 나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운명학적으로, 무슨 의미로 이렇게 임상에서 통변을 해야 이 말과 번역과, 예, 그러죠? 말과 번역과 해석이죠. 내내 해석과 통변이 삼일체로 쭉 일관되냐. 이게 사실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상당히 책을,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번역서 읽어가지고는 뭐 어림없는 얘기고요. 항상 원문을 많이 읽고, 도로도로 이렇게 궁리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토의 제박이라고 돼 있네요. 토는 제박이라고 돼 있어요. 박. 토의 제박. 토는 제박. 박한 상태로 있어야 마땅하다죠? 제죠, 제. 제 있을 제죠, 제박. 후박을 얘기합니다. 토는 일단 토가 두텁고 많은 것을 후나 후중의 개념으로 봅니다. 후중 개념으로 꼭 씁니다. 후중 개념으로 씁니다. 토는. 아니면 토가 좀 적다는 표현은 텍스트에서 나오는 이 박자를 씁니다. 그래서 후박 개념으로 씁니다. 토는 기왕이면 박하면 됐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차피 화왕절의 토잖아요. 기본적으로 화염토조가 돼 있습니다. 화왕절에, 여름의 톤이 기본적으로
화염 토조된 토는 금도 생할 수 없고 목도 배양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수가 없으면 수가 윤택하게 해주지도 못하니 아무 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돼서 화염 토주가 된 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과 후중이에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후중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어차피 계절에서 화염 토주가 자꾸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죽, 후하면 반위 제구다. 반대로 제구다. 재앙과 허물이 된다. 재앙과 허물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행 생극자와의 희귀에서 오행 생극자와 희귀에서 이럴 때 불과 후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토가 왕하면 목이 부러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이 항상 이렇게 토와 목과의 관계도 이미 오행 생극자와에서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오행 궁통보감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궁통보감 공부하기 싫으면 제가 연애자편과 삼명통에 있는 몇 줄이 있습니다. 오행 생극자와 희귀 그것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각 계절별로 오행별로 어떻게 말을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통변을 하냐. 그게 제가 보기에는 궁통보감의 오행 상생사학의 통변의 전체입니다. 그게 전체입니다. 다만 좀 이게 그러다 보니 좀 디테일로 좀 더 궁통보감은 조금 더 나가는 것 뿐이지 사실 전체 내용은 오행 생극자와 희귀 안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어느 정도 하면 몇 페이지 되지도 않습니다. 요약정 해놓고 보면 불과 후조입니다. 불과 후조. 그래서 토왕 목절이 돼 토가 왕하잖아요. 토가 태왕하게 되면 그러니까 반드시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화염 토주 됐으니 반드시 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수가 있어야 돼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는 그냥 수만 있어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화염 퇴지든 토조든 이 상황에서 수가 1점 그냥 조금의 수가 이렇게 가해지면 어떻게 돼요? 격발된다고 돼 있잖아요. 오히려 이 재구가 커질 뿐입니다. 재앙과 허물이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금생수된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생수된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금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오금제다입니다. 금이 많은 것을 싫어해요. 금이 많은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러나 불과 흠결이에요. 참 이 말이 어렵습니다. 많은 것도 싫으나 없어서도 안 됩니다. 불과 흠결이니까 없어서도 안 돼요. 흠결돼요. 흠결 없어서도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흠결되면 불능탁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결되면 불능탁삭. 금이 지금 현재 이 금은 여기서 이 금은 지금 목이 일간이에요. 목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일간이에요. 금이란 얘기는 뭐예요? 금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금이 많아서는 많은 것을 싫어하느나 없어서는 안 돼요. 결즉 없어지면 금이 없으면 저는 벤의 부족함 이지를 믿게 됐습니다. 흠결되면 불능탁삭 여기 불능탁삭 앞에 조화원약이나 삼명통에는 수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 말을 학자입니다. 수학 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마르고 근원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학무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흠결되면 수학무원. 자, 금이 없으면 지금 여름에 목에 금이 없으면 수학이라고 돼 있습니다. 수학. 물이 마른다는 뜻입니다. 물이 마른다. 그러면 여름에 금의 역할을 첫째 나왔죠. 금생수 나왔습니다. 첫째 역할 나왔습니다. 금생수. 이렇게 금생수가 되지 않은 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수성이성 자윤질에게 돼 있죠. 수만 있었으면 안 됩니다. 여기 금생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말라버립니다.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금생수가 되는 그래서 여름에 먹은 첫째는 수요, 두 번째는 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로 선용, 후용, 배합의 개념 있죠? 이걸 어찌 좋으라는 개념 딱 하나로 설명을 딱 못을 박아가지고 금생수나 금국목에 대한 그런 이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오행 생극에 대한 이치, 생극자에 대한 이치를 스스로
이치를 공부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차단하는지. 그래서 조라는 단어를 절대 개입시키지 말자. 제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수요, 둘째는 금이다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그래야만이 수성을 얻어야 수가 왕성을 얻어야 자윤지력, 자윤하는지 조력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수가 첫째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냥 수가 수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금생수된 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것을 하는 말로 뭐라 그랬죠? 선용과 선용은 필요지신이고 두 번째 후용은 구응지신이다. 제가 표현을 했죠. 필요지신, 수요지신, 두 번째는 구응지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흔히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상호유용이라고 그래요. 제가 계속 이런 표현 하는 겁니다. 상호유용. 서로 간에 쓰임이 되는 거예요. 선후는. 선과 후는 선용, 후용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유용이 되요. 서로 상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서로 상보, 이게 상보가 돼요. 상보. 예. 상보가 되는 겁니다. 상보. 서로 간에 도와서 선용과 후용의 궁극적인 쓰임이 다 이루어져서 일간의 수요에 맞게 잘 이렇게 안배가 되는 겁니다. 배합이. 그래서 금은 많은 건 싫어하나 금이 많은 것을 싫어하나 없어서도 안 된대요. 없으면 첫째는 수학 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학. 이게 조합원하고 삼명통에 이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궁통방은 빠졌어요. 물이 마르고 근원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없는 수는요. 근원이 이렇게 금생수가 되지 않은 수는 여름에 못 써요. 그거. 그죠? 그래서 첫째는 금생수요. 두 번째 나오는 말이 불능탁삭이라고 되네. 더더군다나 그런 데다 대고 금생수가 안 되면 또 금금목 탁삭할 수도 없어요. 그 목을 탁삭. 예? 자르고 뭐 이렇게 해서 재단을 해가지고 뭘 만들 수도 없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면 탁살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여름에 목은 사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에 쓰이면 딱 두 가지입니다. 꽃을 피거나 득화이수, 꽃을 피거나 득금이 조. 예? 금을 얻어서 그릇을 만들거나 딱 두 가지입니다. 목에 쓰이면 득화이수, 득금이 조. 그럴라니 여름의 목이니까 금생수로 성자윤지공을 이루어야 되고 두 번째 탁삭을 해야 됩니다. 탁삭. 왜 여름에 먹은 사목이니까. 탁삭해야 됩니다. 근근목으로 잘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생수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조우라는 말 딱 한 글자 써가지고 수가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나머지를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그래서 배합이라는 단어로 공통보감 이론의 체계를 바꾸자. 대한민국 명리. 예? 조우라는 단어를 쓰고 무슨 조우가 맞으면 심리적 만족도가 높아지네 어찌네 그런 얼토당치도 않은 이론을 적용을 그 어디서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우라는 단어는 물론 사라고가 말했겠지만 심리적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근거도 없고 출전도 없고. 네. 그렇죠? 네. 그런 단어는 이제 공통보감에서 좀 이렇게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것만으로 봐도 딱 여름에 목에 필요한 거 다 나왔잖아요. 여름에 목에 필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수요, 두 번째는 금이에요. 이 금의 역할은 첫째는 금생수, 두 번째는 탁삭이라고 돼 있잖아요. 금국목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알맞게 되지 않으면 금국목이 여름에 뭐 하는 거냐? 금국목이 안 되면 이게 이렇게 네, 어떻게 되냐고요. 금이 그냥 많았어요. 엄청 많아요. 금이.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여름에 목이 금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 쉽게 말해서 뭐 육친으로 하면 관살이잖아요. 그럼 여름에 목이잖아요. 어차피 계절에 의해서 설되죠. 네? 그리고 왕한 금에 의해서 극되죠. 극설교가가 되는 거예요. 설과 극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겁니다. 네. 그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오금, 제다, 굴과 흠결, 결즉, 수학, 무원 이게 빠졌댔죠. 아까 수학, 무원, 불능, 탁상 이 안에 사실은 여름의 목의 모든 쓰임에 대한 압축이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공통부감의 원저작자는 그걸 설명한 거예요. 예? 예. 첫째는 금생수요. 두 번째는 금국목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극설교가로 어려워진다 뜻입니다. 어려워진다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중중견목이네 첩첩봉안에 이런 변수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수 만났죠. 화 만났죠. 토 만났죠. 금 만났죠. 그러면 이제 목 만난 거, 여름에 목 만난 것은 설명이 빠진 거예요. 이 마지막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중하게 목만 봤어요. 그러면 도의 성림이에요. 도의 쓸데없이 수풀을 이룬다 뜻이에요. 쓸데없이 목이 하나면 목이고, 목이 하나면 수풀이고요. 목이 하나 또 세 개면 이렇게 3차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중중하게 목을 봤어요. 비겁을 많이 봤다는 뜻이에요. 비겁을 많이 봤다는 뜻이에요. 아, 비겁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냥 왠지 모르게 쓸데없이 거만 들고 쓸데없이 저관을 능멸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에요, 성님. 쓸데없이 폼만 그냥 나무 하나 이렇게 사목을 잘라버리고 그만해. 자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이렇게 그냥 나무들이 몽창 있어가지고 아무 쓰임없는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통변용어예요. 쓸데없이 나무만 이룬다. 이게 통변용어예요. 비겁이 많을 때 비견급제가 많다는 뜻이에요. 많으면 비견급제가 많은 그 식상으로 설도 안 하고 뭐 관사로 극도 안 되면 쓸데없이 이렇게 숲을 잃은 것처럼 살아가는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비견급 많은 때 통변하고 똑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문과 원문에 대한 비유적 해석을 문명학적인 통변으로 연결하는 거, 이 삼박자를 맞게 하는 거, 이것이 관건입니다. 고전의 관건. 원문 따로, 해석 따로, 통변 따로. 그렇게 되면 죽어도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훈련이 좀 약하면 좀 해석이 어렵겠죠. 훈련이 약하면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겁을 많이 본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쓸데없이 딱 어깨다 힘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그죠? 성림, 쓸데없이 수풀만 읽고 쓸데없이 목에 힘주고 쓸데없이 거만 오고 쓸데없이, 예? 이 물이나 끌고 다니고 쓸데없이 재관을 능멸하고 다 이런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통변 용어예요. 첩첩봉화예요. 역시 중첩됐다는 여기 똑같습니다. 음가가 같아요. 음가가 이 문장은 반드시 그 대구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산은 높고 골은 깊고 뭐 이런 식으로 반드시 대구 개념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첩첩봉화입니다. 첩첩봉화. 그래서 첩첩에게 화를 만났어요. 첩첩에게 화를 만났어요. 이게 오행이 화왕절에 목이 화왕절에 타고났는데 화왕절에 태어났는데 또 화를 또 많이 만났어요. 이러면 설이 얼마나 심해지겠어요. 설이 심하죠. 식상을 많이 만났다는 뜻이에요. 설이 많아요. 설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요? 시작만 있지 끝이 없잖아요. 다 그게 통변형의 종무 결과예요. 마침내는 결과가 없어요. 시작만 있지.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지를 못합니다. 결과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빨리 모든 게 끝나고 용두사미로 끝나고 겉만 번지르르하고 알맹이는 없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모양을 얘기해요. 그죠? 이게 종무 결과 이것도 역시 통변 용어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제가 공통보감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데 공통보감뿐만이 아니고요. 공통보감뿐만이 아니고 모든 중국에서 넘어온 술수학문은 그리고 중국 사람들 술수학문뿐만 아니라 철학서도 다 그렇게 씁니다. 반드시 그게 비유적으로 철학적 이치나 자연 생태주의 관점에서 이치나 그것이 문명학적인 관점에서의 통변이나 전부 맞게 돼 있지 어느 거 하나가 따로따로 돼 있지 않다는 거. 그렇죠?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증견목. 그냥 중증견목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비견겁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비견겁 많이 보면 연애자평에서 나온 말이 있댔죠. 체전지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체전지상.
최전지상입니다. 최전지상. 최전지상이라고 되어 있고 신왕무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왕무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왕무의. 이제 뭐 이쯤 하면 더 이상 이제 말씀 안 드립니다. 신왕. 무의. 신왕이 본신은 왕하나 의지처가 없다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겁과 인성으로 모든 기운이 일간으로 다 모여드는데 흔히 말하면 수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전 시간에 숫자 설명했죠? 이 수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수기는 흔히 말해서 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리학에서 수기는 식상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숫자는 이전 강의에 설명했으니 이전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신앙문. 그러면 최전지상 승도지명 딱 정해졌습니다. 승도지명입니다.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구필내야 구필 수가 있나? 명령을 내야 명령할 수가 있나? 그러죠? 네. 뭐 세상 일이 다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딱 자기만 수풀을 딱 이루고 살았으니 목은 어디까지나 꽃이 피거나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숲을 다 이루고 있으니 뭐 금으로 갖다 들이대본들 되겠습니까? 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입니다. 통변하고 똑같이 이렇게 연결을 지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첩첩봉화예요. 첩첩하게 화를 많이 만났어요. 그냥 화려한 이 화자가 통변용어고 종무결과 통변용어. 이 사람의 뭐 살아가는 모양은 뭐 어떻게 유하내변이겠죠. 겉만 번지르르르하고 아는 뭐 실속이 없는 그냥 그 상태. 그러니 용두삼이겠죠. 모든 일마다 시작은 있는데 결과는 없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삽니다, 이분이.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 분들 다 이렇게 삽니다. 그죠? 네. 여름의 목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